네, 자, 오늘 6월 15일 월요일, 자, 공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어서오세요. 네. 자, 일단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이제 목요일 날이었죠. 좀 급락을 좀 강하게 했었기 때문에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반등이 나와서 끝났고요.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우리나라가 아침에 열리는데 일단 오늘 공개 방송 날짜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증시가 이게 조정인가 아니면 뭐 눌림목인가 뭐 도대체 뭔지 좀 헷갈려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공개 방송 진행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회원들은 아침에 여기 그 종목 추천 나갔고요. 문자 확인하시고 종목들 이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9시에 시초가 확인하고 이제 바로 시황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월요일 아침인데 절대로 이제 불안해하지 마시고 항상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아침에도 좀 편안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대형주하고 개별주들이 약간 약세 출발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9시에 시초가 확인하고 또 바로 시황 설명 드릴게요. 요즘에 좀 그런 걸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실물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실물 경제가 안 좋은데 어떻게 주식시장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시초가 확인하고 또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여기 이제 시황이랑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지수가 좀 많이 올랐었고, 지난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이었죠, 그죠? 미국 증시가 이제 좀 큰 폭으로 급락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증시가 이제 드디어 조정을 받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그거부터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우지수가 지난주 목요일날 6월 11일이죠. 마이너스 6.9% 뭐 거의 7% 가까이 이제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왔다라는 반응들을 많이들 보이시던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글쎄요. 지난 여기 언제가 4월달하고 5월달에도 얘기했었지만 개인들이 조정이 온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요. 절대 조정이 안 와요. 전문가 10년 이상 했고 주식도 20년 이상 했는데 한 번도 개인들이 그렇게 반응했을 때, 즉 조정에 대비하고 뭐 급락에 대비하고 있을 때 있죠. 그때 저는 조정이 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한번 쭉 풀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제 뭐 공개 방송 오늘부터 진행하는데 공개 방송을 이제 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그 장중에 하는 방송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료로 이제 들으시는 회원분들한테 시황을 좀 잘 잡아드려서 좀 편안하게 주식 투자하실 수 있게 좀 이렇게 안내를 좀 해드리는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저는 딱 한 번만 공개 방송을 하는데 그때 이제 회원가입 할인도 좀 있고 회비 할인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간 연장 이벤트도 하니까 뭐 평소에 이제 회원가입 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도움을 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먼저 시황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가는 늘 그랬거든요. 걱정의 벽을 타고 이제 오르는데 여전히 개인들이 이제 조정에 대해서 또 걱정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개인들이 이제 요즘에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예요. 막연하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하시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실제 경제가 안 좋아졌는데 뭐 그거는 맞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생활에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또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많겠죠, 그죠? 실제로 실물 경제에 피해를 입힌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실물 경제가 진짜로 안 좋고 그 다음에 전망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느냐라고 많이들 의문을 가지시고 또 이제 각종 매체 특히 언론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올라왔을까요? 증시가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유동성 때문입니다. 유동성 장세라는 게 있는데 그냥 되게 쉬워요. 수많은 뭐 경제 용어, 전문 용어 다 빼고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이거예요. 주식이 주가가 왜 올라가죠? 간단하잖아요.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들이 흔히들 얘기 많이 하시는 세력, 그죠? 네, 세력에 돈이 들어오면 주가를 끌어올린다고요.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는 개인이 아니에요. 세력이죠. 그죠? 네. 그 세력들이 돈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그거를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유동성 장세가 언제 펼쳐지느냐? 유동성 장세는요 언제냐면 경제에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러니까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위기가 왔다고 생각할 때 전 세계가 공격적으로 돈을 풀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 그 체제의 그 나라들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러시아나 특히 중국 같은 공산 국가에서도 자본주의 그 경제 체제를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최근에 무슨 일만 생기면 그 나라들이 뭐예요? 경기 부양책, 증시 부양책의 이름으로 돈을 엄청나게 풀죠. 그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동성 때문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급등한 겁니다. 뭐 이런 얘기는 뭐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보는 경제, 실제 경제는, 실물 경제는 되게 안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맞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증시가 지금 이렇게 크게 급등한 이유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유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일반 전문가들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뭐 증시 설명할 때 차트에 선 긋고 그런 거를 하긴 하는데 지금 선 안 긋죠? 왜냐면 선 긋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 올라왔는지를 정확하게 머리로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 차트는 굳이 선을 안 그어드려도 보이거든요. 네. 잘 참고해서 들으시면 돼요. 오늘 아침에 그 처음에 제가 시작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거죠.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아침에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급락하는 거 있나요? 없죠? 그리고 개별주들 뭐 급락하는 거 크게 있어요? 없죠? 코스닥 지수 급락해요?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시황 설명 다 듣고 나서 종목을 매수하시거나 매도하셔도 됩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특히 월요일 날부터 아침에 이제 불안해가지고 종목을 그렇게 매도나 매수를 함부로 하시게 되면은 일주일 내내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에 특히 이럴 때는요 시황을 다 듣고 그 뒤에 움직이셔도 늦지 않아요. 네. 자, 유동성 때문에 증시가 급등했다고 했는데 뭐 간단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죠. 정부가 언제 돈을 그렇게 대규모로 푸느냐? 위기가 왔을 때 돈을 확 풀어요. 어떤 얘기예요? 실물 경제에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돈을 왜 푸냐면 순간적으로 이제 그 타격이 오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처럼 이제 큰 타격이 오면 실물 경제가 위축이 돼요. 그럼 돈이 안 돌잖아요. 경제에서 돈은 사람으로 따지면 피랑 똑같거든요. 피가 잘 도는 사람은 혈색도 좋고 말 그대로 건강하죠, 그죠? 근데 경제에도 돈이 안 돌면 어떻게 돼요? 그 경제가 서서히 침체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겠죠, 그죠? 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푼다고요.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금리 인하예요. 금리 인하를 막 하면서 채권도 뭐 사주든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전 세계가 돈을 풀기 시작하죠.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푸냐면 미국이 가장 먼저 풀어요. 이번에 보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뭐 이란, 뭐 옆에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그 다음에 남미, 뭐 미국까지 다 휩쓸었죠, 그죠? 전 세계가 다 돈 풀고 있어요. 근데 그 선도국가가 누구냐면 기축통화국가인 미국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하니까 전 세계가 금리 인하를 다 해버리죠. 이번에는 얼마나 급박했으면 미국이 금리 인하하기 전에 미국이 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다른 나라들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한 나라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돈을 많이 풀었죠. 미국이 한 번 풀면 다른 나라들이 같이 풀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그거에 맞춰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돈을 계속 풀고 있죠. 3번 풀었어요. 뭐 3번 풀었다고 표현보다는 3번의 경기 부양책을 냈거든요. 근데 지금 4번째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미국이 돈을 푸니까 전 세계가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공급이 많이 됐죠. 과거 사례를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언제를 보시면 되냐면, 이게 한 대충 10년 주기인데요. 지금이 2022년이죠.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제로 이제 터진 거는 뭐 2019년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그 10년 전에가 2008년이고 대충 2008년, 2009년이죠. 그 다음에 그 10년 전에는 언제예요? 1998년, 99년이겠죠.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외환위기. 2008년도, 2009년도에는 금융위기. 그죠?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죠. 10년 주기거든요, 이게. 자, 한번 보실게요. 다우지수, 오늘은 이제 나스닥을 놓고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나스닥이 조금 더 그 탄력 있게 움직였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 가지고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이, 잠깐만요. 10년 전에, 자, 주식은 간단합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10년 전에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이렇게 쌍바닥을 찍었어요.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지금은 코로나지만 그때는 금융위기였어요. 전 세계 은행들 다 부도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이제 우려가 굉장히 심했고 실제로 그런 게 나타났었거든요. 그 10년 전쯤에 아주 크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때 어떻게 했냐면 연준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찍어냈고요. 뭐 진짜 헬리콥터 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풀었어요. 그때 그래서 시장에 금리 인하를 막 하면서 유동성을 계속 풀었죠. 그랬더니 유럽도 따라했고 일본, 우리나라도 대규모 돈을 풀면서 경기 부양책, 그 다음에 증시 부양책을 쏟아냈죠. 그죠? 이 당시에도 그랬고요. 당연히 그 10년 전인 외환위기 때 있죠. 이때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돈을 풀었다고요. 여기였었어요. 미국 나스닥은 이 정도였는데, 그리고 나서 항상 뭐가 나왔어요? 급등 나왔어요. 항상 급등이 나왔다고요. 자, 그러면 이때하고 지금 패턴이 똑같은데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뭐 여길 2008년도하고 2009년도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자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그때 실제로 뭐 리먼 브라더스라는 회사 파산하고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그때 부동산 위기 막 그랬거든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증시가 폭락을 했어요. 폭락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금리 인하를 막 하면서 돈을 확 풀었어요. 자, 처음에 이게 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뭐냐면, 자, 위기가 왔죠. 실제 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막 푼단 말이에요. 돈을 푸는데 정부에서 정책을 통해서 돈을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정책이 실제 효과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위기가 왔으니까 폭락을 했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 효과는 언제 나타난다고요? 6개월에서 보통 1년 잡는다니까요. 근데 돈을 여기서 막 풀었겠죠. 위기가 왔으니까. 유동성을 막 풀었다고요. 그랬더니 증시가 바로 급반등이 나왔어요. 나스닥 지수가 12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계속 올라가서 한 6개월 뒤에 보니까 2200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한 2배 가까이 상승한 거죠, 지수가. 자, 그러면 정부에서 대규모 부양책이랑 증시 부양책을 펼쳤는데 그게 바로 효과가 나타나서 그런 거냐? 아니죠. 그럼 뭐예요? 유동성을 화끈하게 공급을 했더니 그 기대감으로 반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낙폭에 따른 기술적인 우리 반등이라고 하죠. 그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폭등한 거라고요. 근데 이게 이때만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매번 그랬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개인들이 이거를 매번 몰라요. 맨날 속아요. 똑같은 레파토리인데 맨날 속는다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정부에서 돈을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와야 돈을 풀어요. 이걸 이제 유동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기대감으로 급등을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1단계예요. 기대감으로 급등하고 2단계가 뭐냐면 이제 보세요. 6개월에서 이제 뭐 반등도 이렇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나오거든요. 이 상승이. 그리고 나서 옆으로 약간 돌려요. 왜요?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으니까 아직은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많이 올라왔고 그러니까 좀 쉽니다. 쉬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출렁출렁이면서 쉬는 거예요. 이렇게 나갈 사람 내보내고 또 주식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내보내고 본전된 사람 내보내고 심리 약한 사람 다 쫓아내는 거예요. 출렁출렁이면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개인들 내보내야 되니까 호재성 뉴스가 많이 나오겠어요? 아니면 좀 무서운 뉴스가 많이 나오겠어요? 무서운 뉴스가 많이 나오겠죠. 또 떨어진다. 경제가 회복되려면 멀었다. 뭐 금융위 이때는 금융위기였으니까 이게 회복될 것 같으냐 이러면서 막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전쟁 나고요. 돌림병 돌고요. 이 당시에도 신종플루 돌았어요. 전쟁 얘기 있었고요. 이 당시에 북한이 열심히 핵실험했죠.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였는데 그때 한창 이제 증시 반등 나오고 있는데 그때 북한에서 5월달이었을 거예요. 그때쯤에 핵실험했어요. 그게 처음으로 한 걸걸요 아마? 맞나요? 아무튼 그때쯤에 핵실험했습니다. 개미들 다 털렸어요. 방산주 막 상한가 가고 지금도 그러죠? 네. 근데 다 털렸다고요. 희한하죠? 네. 이제 출렁출렁이면서 횡보합니다. 그런데 2단계가 뭐예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그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 돈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기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돈이 많이 풀리면 유동성이 넘쳐나니까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랬더니 증시가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쫙. 쉬었다가 또 가고. 왜요? 돈을 계속 푸니까요. 오바마 대통령이 돈을 몇 번 풀었는 줄 아세요? 하여튼 중간중간마다 계속 풀었습니다. 그때마다 한번 가기 전에 출렁출렁 이런 거예요. 폭락시키면서. 여기에서는 뭐 아시아가 망한다, 뭐 중동 망한다 그랬고 여기에서는 유럽이 망한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미국이 망할 거다 그러면서 계속 출렁출렁이면서 계속 갔어요. 왜요? 돈을 계속 풀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유럽에서 그때 이제 마리오 드라기 그 유럽 중앙은행 그 20이라고 하죠. 거기 총재였죠. 그분이 돈을 엄청나게 풉니다. 또 질 수 없지 그러면서 독일 증시도 막 날아갔었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나스닥 지수가 그때부터 이만큼 올라와요. 오바마 대통령 정권 교체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털었어요. 이게 뭐예요? 변동성 장세죠. 다른 말로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하고요. 이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갔다고요? 그때마다 돈 풀었거든요. 경제 회복이 덜 되니까 합법적으로 계속해서 돈을 푼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였는 줄 아세요? 돈 푸는 거였어요. 근데 코로나 요거 계기로 돈을 확실하게 풀었죠. 왜냐하면 돈을 많이 푼다는 얘기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면요 주식시장이 폭등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 이미지 그거를 계속 강조를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하죠. 대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원했던 게 이거예요. 그 미국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또 간다고 보시면 돼요. 굳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왜요? 돈을 그렇게 많이 풀면 많이 갔거든요. 이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돈을 풀었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요 더 많이 풀었어요. 뭐 10배 이상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더 많이 풀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왜 그러면 무서워하느냐?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왜요? 실제로 옆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요즘에 힘들어하시죠? 본인들도 좀 힘드시죠? 그죠? 주변에 다 힘들고 뉴스 보니까 전망치 안 좋게 나오고 뉴스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만 보고 바로 눈앞에 그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낙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주식을 안 하시거나 하려고 하다가도 굉장히 좀 주저하시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유동성이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면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그 유동성의 힘으로 증시가 급등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턴다고요. 왜요? 내보내야 되니까요. 개인들. 근데 이거를 이 레퍼토리를 세력들은 주기적으로 항상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개인들도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있죠. 여기 우리나라 외환위기 그때는 이제 아시아만 위기였잖아요. 그랬었죠. 아, 예, 어서 오세요. 네. 그때 그랬었는데 이 당시에도 한번 후려쳤다가 나스닥이 불을 뿜었었죠. 네. 그때 버블닷컴 기억하시죠? 네. 닷컴 버블이죠. 하여튼 뭐 똑같은 말인데 네. 그런 게 있었고 여기 보시면 막 이렇게 폭락했었죠. 여기는 왜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왜 이렇게 폭락했었는데요? 9.11 테러. 9.11 테러 때문에 전 세계에 전쟁 그 위기가 있었고, 그죠? 한 1, 2년 동안 괴롭혔었죠. 그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소비가 이제 침체가 되니까, 그죠? 그때 뭐 했겠어요? 또 돈 풀었겠죠. 돈을 풀었기 때문에 증시가 급등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저기 아시아 증시가 많이 갔어요. 미국보다. 그리고 증시가 많이 올라왔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많이 올라왔다고. 지금 어떻게 될까요? 여태까지 상상도 못했던 돈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미국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급등한 거예요. 다우 지수도 뒤늦게 따라붙은 거고요. S&P 500 지수도 이렇게 따라붙은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유동성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3월달부터 전세계 증시에서 돈을 풀었죠. 지금 6월달이죠. 딱 3개월 됐어요. 3개월 동안은 그 증시 뭐예요? 그 정부에서 돈을 푼 그 정책적 효과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아직 나타나기 전이에요. 그럼 그때 세력들이 뭐 하겠어요? 줄렁줄렁이면서 매집하겠죠. 또 개인들 쫓아내면서. 그러다가 이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그때 또 급등하는 거예요. 3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새 경제가 정상화가 돼 있어요. 6개월 1년 지나면 1년 넘고 막 그러면 어느새 다 회복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뭐가 가겠어요? 위기에서 벗어난 기업들이 이제 폭등하는 거예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어떤 위기가 와서 큰 폭락을 하죠. 그러면 돈을 대규모로 푼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폭락이 들어오지만 폭락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기대 심리로 급등을 합니다. 실물 경제 여전히 타격을 많이 입었고요. 회복이 안 됐고 전망은 다 엉망입니다. 아주 그냥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심리로 급등하고 두 번째 2단계는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이제 효과를 보면서 증시가 폭등을 하죠. 세 번째 그러다 보면 경제가 정상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또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개별주 요즘에 많이 하시죠? 개별주 테마주로 제가 얘기해 볼까요? 똑같은 원리인데 자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들이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급등했죠? 1월달부터죠? 2019년, 2020년 1월달부터 마스크 테마주부터 먼저 급등했잖아요. 손소독제하고. 그죠? 네.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들이 1월달부터 급등을 했는데, 자, 이 원리를 잘 아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호가청점 하나 좀 보고 할게요. 여기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 나간 종목인데 호가청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자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차트에다가 손 백날 거보세요. 걔 맞나? 안 맞는다니까요.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지수에다가 선을 그을 때가 필요할 때가 있긴 있는데 지금은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나 다우 지수나 나스닥이나 일반 종목에다가
지지선, 저항선 긋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코로나 수혜주들이 1월 달부터 급등했어요. 누구부터요? 마스크 테마주, 손소독제. 나중에 이제 2월 달, 3월 달 돼서 뭐 계약할 때쯤 되니까 뭐가 가요? 뭐 온라인 교육주들 이런 거 급등하고 막 그랬죠. 여러 가지가 막 급등했어요. 재택근무 수혜주들 뭐 급등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1월 달부터 2월 달, 뭐 3월 달, 요 정도 있죠. 1, 2, 3월 달하고 요때 급등했던 거의 4월 달까지도 그래요. 1, 2, 3, 4월 달까지 급등했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자,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실적으로 급등했습니까? 그러니까 가시적인 실적이 확인이 돼서 급등했습니까? 아니면 기대감 때문에 급등했습니까? 기대감 때문에 급등했죠. 그죠? 근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빠른 거는 4월달이고요. 4월달, 5월달, 6월달쯤 되니까 코로나 테마주들이 어떻게 바뀌었는 줄 아세요? 실제로 실적주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실적주 위주로 급등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삼천리 자전거죠. 저희 방에서 공략해서 90% 넘게 수익 냈거든요. 왜 그게 이렇게 급등했을까요? 실제로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왜요? 사람들이 많은 버스랑 지하철을 이용하기가 껄끄러우니까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자전거나 뭐 전동 킥보드 같은 이제 그런 개인 그 이동 장치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산 거예요. 실제로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급등을 했죠. 볼게요. 저희가 이거 코로나 여기 초반에 사놨어요. 미리 여기서 개인들 다 던지고 투매할 때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익 잘 내고 팔았어요. 이 정도에서 팔았는데도 수익이 90%예요. 이게 왜 같다고요? 실제로 자전거를 많이 팔았대요. 그게 언제 확인이 된 거예요? 5월달에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3월 초에 사놨다고요. 이 당시에 한겨울이잖아요. 2월달이 그죠? 네. 근데 그때 1, 2, 3월달에 자전거를 이미 많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 엄동설한인데도 미리 자전거 팔리는 거 알고 들어갔다고요. 근데 그거를 개인들은 대부분은 던졌다는 얘기죠. 못 믿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만큼은 낙폭에 따른 반등 및 기대 심리로 조금씩 올라왔던 거고 실적이 딱 잡히니까 확 들어버린 거. 대량 거를 터뜨리면서 지금 과열됐죠. 그죠? 네. 그 뭐예요? 좀 전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띄워놓고 설명한 거랑 똑같죠? 처음에 뭘로 간다고요? 기대 심리로 가는 거예요. 실체적인 그 실적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한 2, 3개월 개별주들은 왜 3개월이면 되냐면 3개월 뒤에 실적 발표하잖아요. 전분기 거 1분기 거 2분기 때 실적 발표하고 2분기 실적 3분기에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지나면 아는 거예요. 아, 실적이 좋아졌구나. 가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간단하죠, 그죠? 네. 미국 연준 FRB에서 돈 푸는 거하고 그죠? 돈을 많이 풀어서 일반 주식시장이 급등하는 원리랑 이거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왜 그렇게 불안해하냐면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일봉 차트를 보셔야죠. 네. 코스피 지수인데 이 정도 올라왔으면 다 올라온 거 아니야? 주식을 20년, 30년 하신 20년, 30년씩 하신 분들도 차트 보고 요즘에 다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다 온 것 같은데 한번 꺾었다 가야지? 예, 맞아요. 꺾었다 가는 게 정상이기는 해요. 근데 그래, 좀 꺾었다 갈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참고하고 끝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겠구나. 그러면서 증시가 여기까지 떨어질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누가 훨씬 많냐면 저도 그래요. 그래, 살짝 꺾을 수 있다. 저도 그런 전제하에 종목을 추천했고 회원들한테 시황을 잡아드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너무 비관적이죠.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증시가 이렇게 폭락하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설령 만에 하나 이런 식으로 폭락하죠? 그러면 미국이랑 일본이랑 독일이랑 우리나라랑 뭐 하겠어요? 돈을 또 풀겠죠. 왜요? 망하니까요.
돈을 계속 푼다고요. 이래도 망하나 저래도 망하나 똑같기 때문에 돈을 더 푼다고요.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미국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뭐라고 발표했는 줄 아세요? 2022년까지 금리 인상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앞으로 2년 동안, 대략 2년 동안 돈 계속 풀겠다는 얘기예요. 푼 돈을 걷어들이지도 않을 거고 돈을 더 풀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유동성을 계속 유지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유지를 해줄 거고 더 확대시켜 줄 수도 있다.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주식시장을 좋게 보셔야 됩니까? 나쁘게 보셔야 됩니까? 주식시장이 주가가 왜 올라가냐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유동성으로 가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오른다 떨어진다 그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개인들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요. 경제가 좋아져야지만 주가가 오른다고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서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이 생각은 못 해보셨죠? 주가가 올라가요. 경제가 좋아져서 소비가 활발해져야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데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거꾸로 주가가 올라가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소비를 많이 해요. 그럼 경제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지겠죠. 그런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서 주식시장에 사람들이 또 들어와요. 그 사람들 돈을 좀 벌어요. 소비가 좋아지겠죠. 증시가 활성화가 되면 경제가 좋아진다고요. 이 생각은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둘 다 맞는 얘기거든요. 경제가 좋아져서 주식시장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이 좋아져서 경제가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를 왜 생각을 못 하시냐고요. 왜 생각을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리석어서요? 아니요. 언론에서 이런 얘기 안 해주니까요. 맨날 불확실성, 맨날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어둡다, 먹구름이 낀다,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다 이러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면 사람들이 돈 들고 어디로 가요? 우체국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안 망할까봐. 저축은행이 금리를 좀 많이 주긴 하는데 망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망할까봐 우체국 쪽으로 가는 사람들 실제로 있어요. 부자님, 예. 6개월 재연장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왜 올라갔냐고요? 제가 세 번째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유동성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유동성을 더 풀어요? 아니면 유동성을 줄여요? 더 푼다고요. 그래서 증시가 폭등하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간절히 원했던 게 이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증시가 매일 올라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 중간중간에 쉬면서 간다고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아까 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보여드렸는데 아까 아침에 누가 그러대요. 미국 선물이 너무 안 좋다고. 예,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아침에 저런 글을 쓰시는 분들 저는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이 공개방송 할 때는요 초보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근데 초보들은 미국 선물 볼 줄 몰라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은데 또 그걸 또 글을 써요. 그러면 초보들이 딱 보고서 굉장히 또 아침부터 불안해 하거든요. 아침에 저런 글을 쓰시면 제가 좀 제재를 합니다. 네. 다른 사람들 불안하게 하지 말라고. 네. 미국 선물이 하락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꼭 하락하나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른 사람들 불안하게 하지 마세요. 저는 무료 방송, 특히 공개 방송 진행할 때 항상 제가 포인트를 두는 게 뭐냐면 개인분들 절대로 불안하지 않게 마음 편안하게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쓰시면 제가 좀 제재를 합니다. 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수익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수익 안 나게 가장 방해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가 언론이고요. 두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비관론자들. 세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나쁜 놈. 네. 여러분들은 괜찮은데 그 속에 나쁜 놈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 집어넣는 놈. 그 나쁜 놈. 네. 그 놈이 여러분들 부자 안 되게 방해하는 놈들이거든요. 네. 그 놈들 지금 쫓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아무튼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나스닥 지수가 여기 다시 보세요. 네. 미국 그때 오바마 대통령 때는요. 기술주를 좀 많이 띄워줬어요. 아무튼 증시가 나스닥 지수가 1200까지 폭락했다가 민트 초코님도 재연장하셨어요? 네네. 네. 여기 보시면 요렇게 올라왔었죠. 여기까지가 오바마 대통령이었어요. 자, 이때
1200 정도까지 급락했었던 나스닥 지수가 나중에 어디까지 왔어요? 5000포인트까지 왔어요. 오바마 대통령 때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바뀌고 나서 또 이만큼 올라왔죠.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 저점 찍고 한 4배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트럼프 대통령 때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좀 그랬는데 그래도 2배 정도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대략. 대충 그래요. 자, 그러면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이만큼 올라갈 때 많이 간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누굴까요? 아마존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하자면 아마존이 2008년에 준비 다 해놓고 있다가 그죠? 2008년도에 금융위기 오니까 여기도 폭락했었어요. 자,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거든요. 차트에다가 어정쩡하게 선거놓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를 잘 들으세요. 아마존이 이 당시에 금융위기 오기 전에 $100 찍고 막 신나게 옆으로 조정받고 있었어요. 들썩들썩거리면서. 근데 확 쏟아졌어요. 어디까지 갔냐면 $35까지 갔어요. 대충 거의 3분의 1토막 났던 거죠.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달 만에, 2달이군요. 2달 만에 이렇게 폭락했으니까. $90짜리가 $35를 깼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뭐 했다고요? 전 세계가 돈을 풀었다니까요. 돈을 막 풀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만큼은 낙폭에 따른 자율반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낙폭과대가 심하면 자율반등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막 돈을 막 풀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뭐 미국 가가지고 통화사업도 좀 체결하고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 돈 푼다는 거 알고 그때 그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기 국민들 보고 주식사라 그랬어요. 이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도 주식사라 그랬고 돈 벌 수 있다고 대통령이 그런 얘기하고 다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상승이 또 나오죠. 이거 왜 그랬을까요? 돈 풀었잖아요.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자 차트도 중요할 때가 있긴 있죠. 하락하기 전에 여기 있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다 올라왔어요. 그죠? 네. 하락한 거를 다 메꾸고 원위치를 시켜놨어요. 그럼 여기에서 꼭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냐면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 같은 뭐 그런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비관론, 요 나쁜 놈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증시가 조정을 받을 거다. 아직 실물경제에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시는 과열됐다. 이거는 버블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 얘기가 100% 틀린 얘기냐? 아니요.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유동성 얘기 있죠? 그거 쏙 빼놓고 얘기합니다. 안 좋은 것만 얘기해요. 꼭 얘기해요. 나타난다니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이제 세력은 뭐예요? 조정을 주는 거. 어떻게 해요? 근본적으로 폭락은 안 시켜요. 왜요? 돈 풀었으니까. 그럼 뭐 한다고요? 출렁출렁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변동성 장세라고 해요. 이따가 변동성 장세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짧게만 얘기해 드리면 이렇게 지수가 횡보하면서 변동성 장세가 나오면요, 누가 제일 좋은 줄 아세요? 누굴까요? 첫 번째, 개별주, 중소형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좋아요. 왜요? 지수가 올라올 때는 누가 가요? 대형주. 근데 옆으로 돌리면, 지수가 옆으로 돌리면 개별주 가거든요. 근데 지수가 여기서 딱 돌리려고 딱 음봉을 때리는 순간 개인들이 이미 가방 싸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증시가 딱 하락하는 순간 도망가려고, 현금 찾아가지고 도망가려고 가방 싸고 대기하고 있어요. 미치겠어요 진짜. 맨날 그래요. 항상 그렇다니까요. 도망갈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전문가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진짜 처음이에요. 지난주에 두 명이 그래요. 밤늦게 회원가입을 하세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7시 8시에 사라져요. 난 그분한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무슨 종목 추천을 했나요? 아니면 제가 뭐 그분한테 무슨 나쁜 짓을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밤늦게 가입하고 아침 일찍 나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문가 10년 하면서 일주일에
그것도 2명이나 이런 경우를 처음 봅니다. 주말에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 증시가 그 다음날 하락했고 그날 밤에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분들이. 네. 그러니까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들이 미운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오늘 공개 방송 우리 회원들 지금 계좌 수익도 괜찮고요, 수익도 잘 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홍보 안 하고 제가 이 얘기부터 왜 하는 줄 아세요?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수익 내려고 들어오신 분이 밤 10시, 11시에 가입해놓고 왜 아침 7시, 8시에 나가냐고요. 미국이 흔드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돈을 버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이런 얘기하니까 기가 막히시죠? 이게 바로 지금 개인들의 심리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전문가 10년 이상 하면서 이런 경우는 저 처음입니다. 10년 동안 하면서 뭐 조정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근데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요.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 방에서 수익 얼마나 좋았는데요. 그분들 다 놓쳤어요. 이따 얘기 드릴 거예요. 네. 뭐 갖고 매매했는지. 사자마자 바로 급등했어요. 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누른단 말이에요. 왜 눌러요? 돌리면서 개별주 장세가 이제 시작되려고 이제 누르는 거예요. 그렇죠? 일부 대형주들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개별주 위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올라올 만큼 올라왔잖아요, 사실. 그러면 누른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운봉을 하나 때리면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막. 조정이다 이러면서, 네. 전쟁이다 그러면서 도망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도망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단기 매매 위주로 하시는 분들. 그냥 현금 들고 그냥 난리가 나요. 근데 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증시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확 눌러버리잖아요. 그럼 변동성이 막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지수가 올라갈 때보다요, 급락과 급등을 반복할 때 있죠. 그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개별주 하시는 분들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개별주를 가지고 단기나 수익으로 하는 사람들이 큰 돈 벌어요. 증시가 하락하자마자. 하락하고서 바로 고개 들거든요. 그때 돈 엄청나게 벌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두 그룹이 도망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조정이다 그러면서 도망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미치는 거예요 진짜.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저기 많이 가 있는 그 대형주 그거 못 사가지고 막 몸이 다는 거예요. 5월 달에는 사람들이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못 사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겠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티는 못 사가지고 아마 침을 꼴딱꼴딱 삼키고 계실 거예요. 저걸 사야 되는데 내가 저거 살라 그랬는데 이러면서 들어가면 이제 물리겠죠. 레퍼토리 항상 뻔한 거예요. 제가 방금 그 밤에 들어왔다가 아침에 나가는 사람들 그 얘기 왜 했는 줄 아세요? 그게 인간지표 심리라니까요. 심리라고요. 다른 사람들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똑같아요. 불안한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종목을 추천을 해도 여러분들 수익이 절대로 안 납니다. 이해되셨죠? 자, 계속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이게 아마존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지수 얘기할 때보다 종목 얘기하시면 좋아하시잖아요. 종목 얘기해드리면 출렁출렁 있는 거예요. 가끔 급등하죠? 그럼 세력이 그래요. 네, 뿅망치 하나 들고 와서 들어가! 그러고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쑥 들어가요. 네. 그러면서 이건 이제 대형주니까 옆으로 3개월, 6개월 정도 기본 돌린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흩어져 있던 이평선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죠. 이거를 이제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돼요? 머리를 들면서 쫙 올라가는, 막 거래 터트리면서 막 급등하면서 좀 과열되니까 또 눌러야죠. 그러다가 개인들 다 털어내고 또 6개월 정도 돌리다가 또 가고 쉬었다가 또 가고 대형주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얼마 갔는 줄 아세요? 이게 최저점이 34달러였거든요.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면 나중에 이제 트럼프 저기 오바마 대통령 때까지만 얘기하면
2015년 2016년 1월달까지 그분이 대통령이었거든요. 한 대충 한 700달러 갔다고 보시면 돼요. 35달러 정도였는데 700달러 갔으니까 몇 배 갔어요? 네, 20배 갔죠. 대용주가 이만큼 갔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시는 소형주 개별주는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예?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갔다고요? 유동성 때문에.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때는 뭘 밀어줬다고요? 바이오하고 IT, BT 두 개 밀어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부정책주잖아요. 그 당시엔 그랬다고요. 뭐예요? 지금 그런 거 사시면 되잖아요. 현재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밀고 있는 거, 그죠? 그리고 유동성이 풍부한 뭐 그런 종목들. 거기에 이제 실적과 성장성, 외국인 수급, 기업 오너의 마인드, 기업가 정신 이런 것 다 꼼꼼하게 분석해서 중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그죠? 그 기업 오너의 기업가 정신까지 쫙 파악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것저것 다 던지고 도망갈 때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주식을 사셔야 될 때입니까? 살 때죠.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매집만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이 도망간다고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차트 보고 다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면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 찾아보시죠. 옛날에는 이제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서만 검색하셨는데 요즘에 어디 가세요? 유튜브 가시죠? 네. 여러분들 유튜브에 비관론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피하세요. 저도 경력이 좀 되는 사람인데 저도 함부로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반드시가 아니라 잡아놓고 방향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맞춰서 가는 사람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긍정론자들이 오히려 막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천만에요. 긍정론자들은 함부로 얘기 안 합니다. 잘 알기 때문에. 누가 확실하게 얘기하느냐? 비관론자들이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확실하다고. 믿으라고. 막 어쩔 때 뭐 사이비 교주 같아요. 많다니까요. 특히 무료. 조심하세요. 잃을 게 없는 데니까. 조심하시라고요. 지금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을 때 분명히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 이렇게 살짝 누르는 거 있죠. 참고하시라고 이제 아마존까지 보여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튼 그렇게 걱정하실 만한 큰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후에 얘기해드릴 예정인데 뭐 증시가 이렇게 급등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서서히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누른 다음에 횡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관론자들이 그렇게 바라는 것처럼 이렇게 급락할 수도 있겠죠. 네, 확률상 뭐가 높은지 오후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저렇게 됐을 때 그때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을지, 확률은 얼마나 될지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이미 거의 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뭐예요? 이런 거 참고하시면 돼요. 이렇게 출렁출렁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대형주가 이렇게 출렁출렁이면 지수도 출렁출렁이겠죠. 맞죠? 그럼 그때 뭐가 간다고요? 그래요. 개별주하고 누가 간다고요? 테마주가 간다고요. 개별주가 갈 때는 뭐 테마주가 개별주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실적주가 가거나 개별주나 중소형주 중에서 실적주가 가거나 아니면 테마주가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실물경제에 좀 타격이 있긴 있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실적주가 많이 가겠어요? 아니면 테마주가 많이 가겠어요? 실적주보다는 테마주가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높은 쪽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는 비관론자들 얘기 듣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테마주를 많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테마주 중에서 뭐가 좋으시겠어요? 정부정책주가 제일 좋지 않겠어요? 왜요? 정부에서 정부정책주 얘기할 때 뜬금없이 얘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떤 정책을 펼칠 건데 거기에 몇 년 동안 얼마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그쵸?
그거만큼 확실한 게 어딨어요. 그거 하시면 돼요. 뭘 어렵게 생각하세요. 게임주가 할까요? 갈 수 있겠죠. 왜 안 가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안 갈까요? 갈 수 있겠죠. 바이오가 더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겠죠. 특정 종목 몇 개만.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돈이 대형주도 이제 갈 만한 게 지금 없으니까 그쪽으로 돈이 잠깐 쏠린 것 뿐이죠. 5G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예요? 정부정책주라고요. 그쪽에 투자하시면 안전하게 마음도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진짜로 안전한 건 뭔지 아세요? 네, 돈, 즉 유동성, 세력이 매집을 확실하게 해놓은 종목 있죠? 거기에서 하시면 돼요. 그게 뭘까요? 네, 그게 뭐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부정책주라는 얘기예요. 그거 말고도 더 있겠죠. 네. 그런 얘기는 이따 오후나 뭐 내일 또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제가 해드렸던 얘기 지금 9시 50분이 넘었는데 50분 정도 했던 얘기를 정리를 잠깐 하고 이제 그 다음 개인들 심리와 그 다음에 결론을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증시가 많이 오른 이유는 유동성 때문입니다. 이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이 될 거고요. 미국이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도 따라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경기 부양책을 냈을 때 절대로 안 따라하는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요? 북한이요. 북한 빼고는 사실상 다 따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은 그걸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다못해 중국도 맞춰서 가잖아요. 네. 맞죠? 지금은 네,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유동성 때문에. 근데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면 그게 뭐 한두 달, 2, 3개월 가고 끝나느냐? 아니요. 최소한 2, 3년입니다. 최소한 2, 3년. 그래서 이제 주식으로만 이 지수로만 얘기하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아까 뭘 보여드렸어요? 네. 코로나 있죠. 코로나를 예로 들어서 얘기했었죠. 처음에는 기대심리로 급등하고 그 다음에는 실적이 반영되는 것들이 급등하고 그러다 보면 경제가 정상화가 돼서 나중에 전반적으로 상승한다. 이거예요. 코로나 테마주를 또 비유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뭐 매일 올라가느냐 그렇진 않죠. 중간중간에 개인들을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단기 급락을 시키면서 즉 변동성을 주면서 안 좋은 뉴스, 악질성 뉴스가 도배가 되면서 개인들을 털어내죠. 그러면서 출렁출렁이면서 가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그 시점이 개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부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내려놓고 다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어디로요? 각자의 길로 도망을 가요. 어떤 사람은 주식을 접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증시가 예를 들어서 아마존으로 따지면 그래 아마존이 21선을 깼으니까 여기까지 떨어질 거야. 아니 여기까지 떨어질 거야. 저기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난 기다릴 거야. 30달러 올 때까지.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세력이 비웃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서 안 내려가요. 밑에서 기다리다가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힘들어서. 여러분들 그거 저 이제 중간 정리 다 해드렸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패닉이 여기에서만 빠질 것 같죠? 천만에요. 여기에서도 패닉이 나와요. 왜요? 싸게 사고 싶은데 주가가 안 내려오니까. 여기서 또 온다고요. 제가 이 얘기 누누이 했었죠? 네. 여기에서 패닉이 또 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서 패닉에 빠져서 팔죠. 여기서는요. 나중에 산다니까요. 그냥 아무거나 막 사요. 그 사람들이 주가 고점 만들어요. 그리고 조정이 오죠.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의 심리예요. 자, 첫 번째 개인들의 심리는 뭐냐면 조정이 시작될까봐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개인들의 심리는 지금 너무너무 불안해요.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 심리가 뭐겠어요? 조정 올까봐 불안해하는 거. 나 혼자 수익 안 나는 거 아니야? 이거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패닉에 빠져서 아무거나 막 삽니다. 왜요? 빨리 수익 내야 되니까.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한동안 들어올 거 여기 못 들어와요. 이 상태의 개인들 20유로는 거의 못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설령 지수나 특정 종목이 추가 상승이 나와도 개인들 함부로 못 살 겁니다. 제가 이거는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인간 지표는 거의 맞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시장이 개인들이 보기에는 아리송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와도 당분간 개인들은 안 따라붙을 겁니다. 언제 들어오느냐? 날아갈 때요. 그때 들어와요. 그래서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되는 그 꼭지에서 개인들이 패닉에 빠져서 주식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때요? 개인들이 불안해하고 주식시장으로 지금 못 들어온다 그랬죠? 자, 주식시장이 가장 언제가 안전한 줄 아세요? 개인들이 별로 없을 때예요. 맞지 않나요? 개인들이 별로 없을 때.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꼭 반박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당신 말이 틀렸다. 왜요? 아니, 오늘도 봐라. 투자 정보를 보면 개인들이 막 사는데 어떻게 개인들이 팔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얘기냐? 개인들이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요, 그분 얘기가 틀려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거 안 믿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다 맞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샀는지 정확하게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꼭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사람들이 뭘 샀는지 아시냐고요. 뭐 샀겠어요? 저 바닥에 있는 거 샀겠어요? 아니면 저 위에 있는 거? 오늘이라도 당장 또 갈 거 그런 거 샀겠어요? 그런 거 샀겠죠. 물리려고. 근본적으로 이제 급등할 수 있는 거, 조정이 끝난 거, 이제 매집이 끝난 종목, 바닥에 있는 종목은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맞지 않습니까? 과열되고 세력이 팔고 있는 주식을 제가 뭐하러 얘기합니까? 시간을 갖게. 그렇죠? 그건 돈이 안 되는 얘기인데. 돈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걸 참고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개인들이 지금 주시장에 별로 없어요. 개인들은 별로 없고 세력만 바글바글해요. 이때가 가장 안전할 때예요. 언제가 가장 위험하겠어요? 세력은 없고 개인들만 바글바글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4월달하고 5월달에 개인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바글바글했을까요? 진단키트예요. 요즘에 진단키트 남아 돈 되죠? 주가 못 가잖아요. 그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코로나가 더 확산이 또 된다고 그런 뉴스 이제 유난히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과잉인 거죠. 네. 공급 과잉, 그 다음에 주가는 개미들이 바글바글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이제 슬쩍 넘어가요? 코로나 치료제, 그것도 앞에서 많이 안 해먹은 거, 그쪽으로 이제 살살 조금씩 들어 올리는 거죠. 바이오가 다 간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특정 일부 종목만 가는 거예요. 잘 알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이오에 물리면 뒤끝이 되게 안 좋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꽤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지금 뭐 추경매수 들어가셔서 얼마나 드시겠어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바이오에서 뭐 5%건 10%건 20%건 수익냈다고 치자고요. 그 다음에는 뭐 하실 건데요? 항상 그 다음은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 사시기 전에 제가 하는 얘기 한번 생각해보고 들어가세요. 지금 추경매수 들어가서 그죠? 그 밑에서 막 2배, 3배, 4배씩 올라온 거 추경매수 들어가셔서 수익 냈다고 칩시다. 얼마나 나시겠습니까? 네. 근데 그 다음에 그거 팔고 나서 뭐 하실 건데요? 다음 대책 있으세요? 없으실 가능성이 커요.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네. 적당히 끊고 나올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것 같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지금 우리 회원들한테 그 바이오 종목 하나씩 추천했어요. 아침에 추천했어요. 근데 적당히 먹고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추천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실 거 아니면 장기 투자, 막연하게 장기 투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코로나 이게 이제 언론에서 자꾸 증시를 눌러야 되니까 코로나 이거 자꾸 부각을 시키는데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치료제 나오고 백신 나오면 끝나버립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대부분의 그 돌림병이나 전염병들은요 되게 그렇게 끝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든가 아니면 치료제가 나와서 끝나버렸어요. 요번에 왜 이렇게 이게 오래 걸리냐면 중국에서 너무 오랫동안 숨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가 대응을 못했던 거예요. 이게. 각 나라마다 좀 미흡한 게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이에요. 숨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피해가 큰 거예요. 맞죠? 네. 그런 거 감안해서 하시라고요. 자, 아무튼 개인들이 지금 주식을 살 마음이 별로 없고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이럴 때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면 돼요.
쉽게 손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함부로 종목들 몰빵하지 마시고, 거래가 터진 종목 함부로 들어가서 좀 더 가겠지 그 마음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함부로 손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함부로 너무 쉽게 낙담하지 마시고요. 네. 큰 시황 다 잡아드렸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 좀만 하시면 제2의 제3의 이런 아마존 같은 기업들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낼 수 있어요. 대형주 하시는 분들 이런 거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아마존은 대형주잖아요, 그죠? 대형주가 이렇게 급등하다 앞으로 돌리면 누가 가느냐? 개별주가 간다니까요. 실제로 개별주가 가요. 뭐 예를 들어볼까요? 코스피 쪽에서 시가총액 제일 큰 게 누구예요? 삼성전자죠. 그러면 이제 2년 전에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사가기 전에 시가총액 제일 큰 게 코스닥에서 누구였냐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제일 큰 게 셀트리온이었거든요. 자, 이 두 개를 갖고 얘기해 볼게요. 보시죠. 차트를 삼성전자가 그때 그 당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분이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신나게 더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자, 고점 찍은 날짜가 언제죠? 2017년 11월 2일이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가 고점을 찍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고점을 찍고 어떻게 했냐면 천천히 눌렸다가 순간적으로 급락합니다. 언제요? 11월 말에. 자, 날짜를 똑똑히 기억을 해두세요. 이유가 있으니까. 저도 메모하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 얘기를 이제 수도 없이 많이 해서 다 외우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죠. 11월 달에 고점 찍고, 네, 11월 초에 고점 찍었죠. 네, 그리고 11월 말에 여기 보시면 급락했죠. 삼성전자가 몇 퍼센트 급락했냐면 놀라실 겁니다. 마이너스 5% 급락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왔죠. 언제까지요? 네, 12월 초까지. 그 다음에 옆으로 돌리기 시작하죠. 그쵸? 네. 그러다가 2월 초 되니까 또 하락을 쓱 하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 반등이 나오면서 미중 무역 전쟁 터지기 전까지 뭐예요? 저점을 높이면서 안정을 쳤대 크게 다시 오르지는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2월 초에 급락했다가 그 뒤로는 한 3, 4개월 동안 그죠? 한 6월 달까지 안정을 찾았죠. 이랬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셀트리온을 보죠. 이 당시에 많이 갔었죠. 네, 셀트리온이 고점 찍은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원래는 여기에요. 1월 12일. 셀트리온은 11월 달이 아니라 1월 12일 날 찍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2월 말 3월 초에 한번 앞고점을 살짝 제낍니다. 보이시죠? 네, 이때 이제 그 제품이 뭐였더라? 램시마였나? 하여튼 뭐 여기 이제 그 주력으로 파는 그 제품이 드디어 승인도 나고 이제 판매 허가 받았나 그래요. 그래서 그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전고점을 아주 살짝 제꼈었어요. 언제요? 3월 초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지그시 눌렸죠. 쭉. 언제까지요? 5월달까지 천천히 빠졌어요. 최대한 증시에 부담 안 주면서 슬슬 빠졌죠. 그리고 나서 옆으로 좀 돌렸겠죠, 그죠? 네. 약간 상승 나오면서, 그죠? 반등 살짝 나오면서 옆으로 돌렸어요. 자, 이걸 왜 보여드릴까요? 삼성전자가 코스피 1위였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이제 셀트리온이 1위였는데 두 개가 많이 올라갈 때 당연히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는 급등을 했겠죠. 자, 각각 보여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나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런 얘기 해도 이게 돈 된 얘기가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얘기가 별로 아닌데 하도 불안해 하시니까 그때마다 얘기를 좀 해드려요. 힘내시라고. 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테마나 종목 얘기하는 게 앞으로 많이 갈 그런 테마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많이 갈 테마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좋으시겠죠, 그죠? 네. 근데 맨날 불안해 하시니까 이 얘기를 먼저 하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방금 전에 그랬던 거예요. 아, 이런 얘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네. 자, 코스피 지수인데요. 잘 보세요. 어때요? (11월) 달부터 11월 달 여기부터 천천히 빠지다가 12월 말에 조금 빠지고 12월 달에 더 빠졌었죠? 이거 왜요? 삼성전자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그쵸? 나중에는 조금 더 올렸죠. 올려놓고 삼성전자 말고 이제 그 뒤에 다른 대형주들이 움직였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보세요. 출렁출렁거리죠? 그러다가 탁 하면서 지수가 급락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개별주들 다 무너져 내렸을 것 같죠? 아니라고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 개인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왜요? 지수만 갔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그때 이제 5월달에 취임했었죠. 문재인 대통령 믿고 뭐 그 주식하는 분들 다 똑같아요. 대통령이 바꿔도 다 똑같은데 4차 산업 관련주 그때 했던 사람들 여기서 죽는 줄 알았어요. 다.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개별주 테마주 하는 사람들 다 손절 때리고 울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안 갔거든요. 근데 이 개별주 테마주들이 언제부터 많이 갔는 줄 아세요? 지수가 이렇게 딱 급락하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갔어요. 정확히 언제부터 코스닥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났느냐? 10월부터예요. 10월 말부터. 10월 말이 뭔지 아세요? 코스피 지수가 올라오다가 더 이상 못 올라왔을 때 딱 요 지점이에요. 이때부터 코스닥이 나릅니다. 코스닥 지수는 왜 급등했을까요? 셀트리온이나 신라젠 같은 게 급등을 했겠죠. 그 당시에 시가총액 상위 그룹이었으니까. 아무튼 코스피 지수가 하락 이렇게 살짝 누르면서 코스닥이 날았어요. 그때 날랐고 그 다음에 아까 셀트리온 보셨죠? 셀트리온이 언제요? 1월 뭐 11월달 1월달 그때 고점 찍었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쭉 끌어올렸죠? 그 다음에 딱 눌렀죠.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중소형주 그 다음에 테마주들이 언제부터 급등했냐면 이때부터 급등했다고 보시면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급등했어요. 이때부터 갔다고요. 근데 이게 이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매년 똑같다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누르는 순간 자 순서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수가 당연히 급락하겠죠. 삼성전자나 셀트리온이나 뭐 그런 대형주들이 급등을 하잖아요. 근데 급등하다가 얘네들이 이 종목들이 이렇게 급락을 해야 돼요. 급락을 하고 딱 돌려야지 개별종에서 열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급락할 때 당연히 지수가 따라서 급락하겠죠. 그때 개인들이 탈출을 해요. 어떤 식으로 탈출하냐면 아까 뭐 단타 좋아하는 사람들 개별 좋아하시는 분들 다 탈출한다 그랬죠. 어떤 식으로 탈출하냐면 이런 마음으로 탈출하세요. 제가 최근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비유를 들어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영화 보시면 전투기 조종사가 이제 전투기가 이제 그 추락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의자 밑에 있는 거 뭐 하나 의자나 아니면 머리 위에 있는 거 뭐 하나 당겨가지고 확 탈출하죠. 네. 그런 식으로 탈출한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이 들고 있다가 조정이 올 것만 같다 그러면 바로 던져버리는 거. 아침에 그냥 손절해버려요. 그냥 이런다고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시 증시가 머리를 들고 이렇게 돌리기 시작해요. 이때 본격적으로 개별주, 테마주, 그 다음에 단기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이 돈이 엄청나게 잘 벌립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렇게 큰 조정 안 들어올 겁니다. 항상 그랬거든요. 대형주가 많이 가고 그 대형주가 하락하고 지수가 또 하락을 하죠. 여러 번 반복하죠. 네. 귀 속에 아예 그냥 쇠뇌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지수가 앞으로 돌리는 순간 개별주와 테마주가 본격적으로 간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이 여기서 뭘 하냐면 첫 번째 주식을 던져버립니다.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던집니다. 왜요? 손실 많이 난 거는 가슴 아파서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팔아요? 수익 나 있는 거, 손실 적게 난 거,
그거부터 잘라버립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런다고요. 두 번째, 그래, 지금이라도 내가 들어가서 내 수익을 좀 내야 되겠다. 자, 저 방에 들어가 수익을 한번 내볼까? 저 전문가 방에 한번 가볼까? 아니면 이 종목을 한번 사볼까? 그러다가 포기하는 겁니다. 왜요? 아, 조정이 올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그냥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를 안 하는 거예요. 갖고 있는 사람은 털리고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안 납니다. 이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언제 회원가입하는 줄 아세요? 이거 보면 기가 막혀요. 여기쯤에서 들어와요. 아니, 진짜 이거 언제쯤 들어오냐면 여기쯤에서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래요. 빨리 종목 달라고. 빨리. 기존 회원들 종목 좀 빨리 알려달라. 다 알려달래요. 다. 왜요? 빨리. 내 수익 하나도 못 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수익을 내야 된대요. 빨리 달래요. 아까 얘기했었죠? 패닉에 빠진 분. 패닉에 빠진 거예요. 남들 수익 낸 동안, 남들은 이제 수익 내는 동안 나는 수익을 못 냈다. 이제 그런 이제 그것 때문에 패닉이 온 거예요. 그분들이 몰려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공개 방송 안 할 때도 있어요. 저녁 방송도 안 해요. 회원 들어올까봐 무서워서. 그때 들어오시는 회원분들은 대부분 좀 안 좋아요. 패닉에 빠지신 분이 들어와서 뭘 그렇게 올바르게 따라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네. 기존 회원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때는 뭐 공개 방송 안 할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요, 이거라고요. 겁내지 마시라고요. 본격적인 조정이 들어올 때는요,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걱정하지 말라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 테마는 앞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갈 거라고. 이 종목은 뭐 지금 5만원이지만 내년에는 30만원쯤 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해요. 사라고. 사놓고니 잊어버리래요. 자식한테 물려줘도 좋대요. 요즘에 그런 뉴스 많이 나오나요? 나오는 거 있겠죠. 저기 많이 올라가 있는 거. 그런 거 외에는 그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여기라기보다 여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걱정들 많이 하시느냐, 이런 거를 잘 모르세요. 왜 모르시는 줄 아세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왜요? 맨날 리스크 관리한다고 손절하고 종목 함부로 교체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식을 사야 될 때 거꾸로 팔거나 아니면 안 사거나,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 보수적으로 하거나,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냥 적극적으로 하시면 돼요. 단 몰빵만 안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결론은 뭐예요? 지수가 많이 올라갔죠? 지수를 많이 끌어올린 그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대형주라면 누가 간다고요? 중소형 개별주들이 그때부터 같이 간다고요. 다만 처음에 지수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 일반 개별주들도 살짝 같이 눌려요. 근데 대형주들이 옆으로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차서 돌겠죠, 그죠? 그때 개별주들은 탁 들어올린 다음에 다 가는 건 아니지만 세력이 매집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 걸 이렇게 바로 들어올려요. 그 다음에 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대장주를 알아보고 지금 매집하고 싶다. 지금 들어오세요. 대장주는 언제 알아볼 수 있는 줄 아세요? 증시가 흔들었을 때, 즉 한번 눌렀을 때 개인들 단기 투매 나올 때, 그때 대형주인지 그게 대장주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흔들어 보면 알아요.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까? 흔들어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흔들어 보면 알죠, 그죠? 네, 종목도 똑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고요. 그런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많이 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지수가 이렇게 급락했을 때 세력들도 몰렸었거든요. 이렇게 또 급락하면 세력도 몰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세력이 앞에서 한번 당해봤거든요. 세력이 준비를 안 해놨을까요? 준비 많이 해놨어요. 세력이 얼마나 적응이 빠른 사람들인데요. 세력을 미워하지 마시고, 세력을 자꾸 이제 이용해서 수익 내려고 하지 마시고, 세력을 그냥 차라리 존경하세요. 세력은 이거 아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머리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 돼요. 이게 세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튼 적응을 굉장히 빨리 하거든요. 이거 앞에서 한번 겪어봤거든요. 아마 이번에 잘할 겁니다. 세력을 믿으셔야 돼요. 세력을 미워하지 마시고. 코스닥 지수가 근본적으로 안 빠지죠. 개인들이 인버스를 아직도 포기 안 했거든요. 근본적으로 안 빼잖아요. 이거 보세요. 지수가 설령 여기서 이제 좀 눌리더라도 그때는 뭐라고요? 본격적인 개별주 강세가 시작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지금은 애매하니까 누가 가요? 우선주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좀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여기서 이렇게 5월 말, 6월 초에 치고 나갈 때 코스피 지수도 계속 올라갔고 코스닥 지수도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좀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저희 방에서 어떤 준비를 했냐면 주식시장이 좀 애매해지겠구나. 그래서 애매해지겠구나 라고 이제 판단하고 뭐 했냐면 우선주로 좀 추천을 많이 해놨었어요. 우선주 요즘에 급등 많이 하죠. 우선주가 급등을 많이 하니까 일부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은 조정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겪어보기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주가 급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형주가 가기도 좀 애매하고 개별주가 좀 가기도 애매할 때 테마주가 가기도 애매할 때 우선주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조금 전환된다는 거지 조정이 온다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조정이 오면요 우선주도 못 가요. 가긴 뭘 가요. 다 조정받는데.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저희 방에서 최근에 했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냥 이론으로만 얘기를 하는 사람인지 실제로 매매를 했던 사람인지 한번 보여드리죠. 우리 방 회원분들 매매한 거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바이오주들 좀 사드렸는데 잘 움직이고 있네요.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우선주를 좀 추천해놨는데 이런 걸 사놨어. 순서대로 얘기해볼까요? 제일 먼저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겠죠. 두산 우선주거든요. 우선주를 언제부터 이제 미리 매집을 했었냐면 5월 한 10일 전후부터 매집을 좀 하고 있었어요. 두산우, 그죠? 네,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했던 건데 저희는 대부분 종목 추천을 9시 이전에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분들이 많아가지고 매수 매도 문자만 받고도 충분히 매매하실 수 있게 이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드려요. 그래서 보통 8시 한 50분 전후에 많이 나갑니다. 아무튼 이때 샀어요. 그 다음날 바로 급등했었는데 들고 그냥 쭉 가져가신 분들은 수익이 50% 넘게 났어요. 한 달 안 걸렸어요. 괜찮죠? 요즘 같은 요 애매한 장에 그죠? 네. 이런 수익 내는 게 힘든데 우선주로 수익이 났어요. 두산우. 그 다음에 우선주가 하나 더 있어요. 두산 이우가 있는데 두산 이우피죠 정확히. 이건 언제 추천했느냐? 네, 미카엘님, 예. 네, 동일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산 이웃비죠. 요거는 이제 언제 추천했냐면 6월 11일 날, 지난주 목요일이죠. 아니 스윙으로 추천하면 오래 가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스윙이었어요. 그게 차트로 보면 여기에요. 전날 잘 사놨죠? 네, 사놓고 그 다음날 절반 매도, 전력 매도하면서 다 때려버렸어요. 네, 상한가 고 원저리에서 절반 팔고 나머지 싹 다 팔아버렸어요. 수익이 23%. 딱 24시간 걸렸죠. 그죠? 네. 스윙이 이거예요 요즘에. 왜? 우선주들이 바로바로 가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우선주를 했냐면 대우 PNC 우선주죠. 진짜 센 거는 맨 뒤에 보여드릴 거예요. 2월 5일 날이죠. 여기서 추천했어요. 양음양이라고 하죠. 중간에 쉬는 자리. 저희 방은 절대로 급등한 종목 추격 매수하거나 상타시키거나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매도 사인 내면 회원들이 다 팝니다. 매도 사인 낸 그 가격대에서 다 팝니다. 뭐 못 파는 사람 없어요. 팔자마자 막 바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매도 사인 나오자마자 그런 거 없어요. 네,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갔지. 네, 금방 안 떨어집니다. 우리 회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직장인분들이 그 불편하다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적 수익 42%. 이틀 만에 수익 이만큼 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우선주를 했냐면
태양금속 우선주 여러 개 있는데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태양금속 우선주 이건 6월 9일날 나갔죠. 지난주 화요일이에요. 스윙이었어요. 스윙. 네. 아침에 시초가에 샀고요. 네. 사자마자 바로 수익 났어요. 그 다음날 추가 상승 나와서 다 팔아버렸어요. 여기는 절반 매도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날 싹 다 팔아버렸어요. 수익 30%에 가까워요. 하루 이틀 만에 이 정도면 멋진 거 아닙니까? 그죠? 우선주를 가지고 계속 공략하고 있었어요. 우선주를 어떻게 공략하느냐? 쉬워요. 왜냐면 그냥 리딩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 말고 더 센 거 있죠. 네. 저희 방에 고수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제야의 고수도 계시죠, 그죠? 네. 요게 하나 우선주 오늘도 아까 뭐 급등하던데 실제로 이제 보유한 분이 계셨거든요. 6월 8일이니까 월요일날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선주들을 추천을 하루에 한 종목씩 했다고 보시면 돼요. 단기 하시는 쪽에도 냈고 저기 스윙 라이브 쪽에도 냈고. 근데 보면 하나 우선주인데 이게 월요일날 나갔죠. 월요일 여기서 샀어요. 시초가에서 중간에 추격 매수한 거 아니에요. 매수에 나간 시간 보면 8시 47분이죠. 네. 저희 방은 회원들이 매수가하고 매도가가 거의 똑같아요. 그 막 다르다고 막 불편한 분들이 있는데 저희 방은 그런 거 없어요. 뭐 매수한 다음에 끌려 내려가는 경우도 거의 별로 없지만 물타기 그런 거 한 번 안 시키고요. 분할 매수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한 번에 삽니다. 종목에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상한가가 재료가 되게 좋았죠. 미국의 이제 제2의 테슬라 수소 전기차 업체 니콜라라는 회사가 상장을 했는데 하나에서 여기에 투자를 했대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또 큰 이득을 받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점 상한가 2개, 상한가 3개 나왔고 그 다음 날도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누적 수익이 5일 만에 200%가 넘었어요. 실제로 우리 방역 뭐 기설님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많이 내셨죠. 종목 추천 하루에 몇 개씩 하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하루에 1개 아니면 이틀에 1개 합니다. 뭐 여러 개 추천해 놓고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1개, 이틀에 1개 그렇게 나가요. 이게 수익이 가장 시원하게 났죠. 회원들이 이제 수익을 많이 챙기셨더라고요. 이 정도면 과열됐으니까 잘 챙기실 만도 하겠죠, 그죠? 네. 회원들 거의 기본적으로 10%, 100% 이상 수익 많이 내셨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주 또 실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냈었어요. 애니플러스. 요것도 딱 하루 들고 있었는데 수익이었어요. 똑같이 매수 사인 낸 시간 똑같죠? 6월 10일이니까 지난주 수요일날이에요. 수요일날 사고 목요일날 다 팔아버렸어요. 수익 대충 30%. 전, 후. 요렇게 합니다. 매수가가 똑같을 수밖에 없죠. 왜요? 그 가격대에 파니까. 그 똑같은 가격에 사니까. 시초가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매도한 거 보여드릴게요. 뭐예요? 지금 애니플러스 보셨죠? 개별주. 오늘은 이제 시초가만 띄워놓고 운목 나오죠? 자, 분차트 보여드릴게요. 우리 방에서 이날 목요일날 팔았는데 매도 사인 나가고 나서 자, 매도 사인을 어디서 냈냐면 그날 하루가 이만큼이거든요. 9시부터 장 끝날 때까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이었는데 매도 사인을 대략 이 정도에서 냈어요. 어때요? 추가 상승도 나오고 회원들이 문자 받고 나서 뭐 하시겠어요? 또 켜야죠. HDS나 아니면 휴대폰 또 켜야죠, 그죠? 네. 접속해서 8시간 충분하죠? 직장인이라서 회의라 바쁘다. 어때요? 장중에 내내 떠 있잖아요. 매도 사인 된 그 시간대 가격대고 똑같죠? 오후에 조금 더 올라왔어요. 아무 때나 편안하게 팔 수 있다고요. 왜요? 이런 종목 위주로 추천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언제 샀냐면 거래가 없을 때,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그때 산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수익 내고 빠지는 거예요. 저희 방에서는 이번에 지난주에 뭐 미국 증시 폭락 나오고 뭐 북한이 막 난리를 쳤죠, 그죠? 뭐 김여정 나타나가지고 뭐 우리나라 또 협박하고 막 그랬는데 편안하게 수익 잘 내고 있었어요. 왜요? 전체 시장 돌아가는 분위기를 아니까.
미리 지수가 좀 애매해지겠구나. 그러면 대형주가 가기도 조금 애매하고 개별주가 가기가 좀 애매할 때는 뭘 해놓으면 돼요? 우선주를 좀 사놓으면 돼요. 그리고 우선주 다음에 뒤따라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는 얘기해드리기가 좀 그렇고 애니플러스가 이제 그런 이유였어요. 우리 회원들은 왜 그런지 정확하게 아세요. 이거는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래서 그 비법이거든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 수혜주가 됩니다. 우선주 후발주가 되거든요. 이런 걸 사놨어요. 뭐 간단하게 얘기드리면 상장하고 나서 크게 올라간 적이 없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거죠. 네. 다른 사람들 손때가 안 묻은 이제 그런 깨끗한 종목이에요. 그런 게 잘 가요. 근데 신규주라고 하면 뭐 신규 상장하는 뭐 그런 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다른 개념이 그런 것들이 있죠. 네. 달팽이님이 뭐 알고서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네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걸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많이 해봤으니까요. 그런 거예요. 자, 뭐예요? 증시가 아무리 조정이 설령 단기 조정이 들어오고 이게 변동성을 준다 하더라도 수익 낼 때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죠? 증시가 이렇게 누르고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내드렸는데 증시가 다시 오르고 옆으로 돌린다면 그때는 본격적인 개별주 장세, 그 다음에 테마주 장세예요. 그리고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단기, 그 다음에 나는 단기 매매 힘들어한다. 그러면 이제 손절 없는 스윙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얼마나 편안하시겠어요. 저희 방에는 단기 추천할 때도 손절가 안 드려요. 제가 농담으로 회원들한테 손절하세요 이렇게 농담으로 하잖아요. 네. 안 해요. 우리 회원들은 그래요. 우리 회원분들 다 그런 분들만 있다니까요. 네. 제가 농담으로라도 이제 그런 소리 잘 안 하지만 안 한다니까요. 네. 전문가도 손절을 싫어하고 회원들은 더 싫어하세요. 네. 설령 매수했는데 조금 흔들어도 어때요? 반드시 수익을 주거든요. 흔든다는 거는요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자마자 뭐 마이너스 2% 3% 막 누르잖아요. 5%씩 막 누르잖아요. 그러면 웃는다니까요. 회원들이 웃어요. 네. 어쭈 요거 봐라. 세력이 확실하게 있네. 그러면서 웃으세요. 물타기 뭐하러 합니까? 사놓고 잠깐만 기다리면 되죠. 요즘에는 하루 이틀 만에 바로바로 갑니다. 증시가 아무튼 이렇게 살짝 눌러줄 때도 그런데 이렇게 안정을 찾고 돌려주면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나겠어요. 제가 아까 밤늦게 들어왔다가 아침에 나가셨던 그 두 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들 제가 욕하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시지. 응? 두산 EUP 같은 경우에는 뭐 목요일날 들어오셨으면 아침에 사가지고 네? 바로 상한가 갔는데 아깝잖아요. 그 다음날 들어오자마자 바로 20% 그런 이제 20%짜리 30%짜리 수익 하나 내고 시작하는 건데 얼마나 아까워요. 지난주에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이제 아까워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벌써 10시 반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정리를 쭉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유동성 장세예요. 주가를 잠깐만요. 네. 실물경제가 조금 어려운 게 보이시죠? 하지만 그래도 증시가 왜 올라가느냐? 유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유동성 장세가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개인들이 조정이 올까봐 근심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제 경험상 이럴 때 큰 조정 온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증시가 약간의 변동성은 줘야 돼요. 왜요? 변동성을 주려면 변동성을 왜 줘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하시는 개별주 장세가 나오려면 변동성을 줄 수밖에 없어요. 변동성을 줄 때 뭐가 떨어져요? 양봉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 개 또는 두 개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개별주 장세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탈출하듯이 그냥 잡아당겨가지고 탈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저희 방의 회원들은 계속 재연장하고 계속 그렇게 하세요. 아까도 보니까 여기 깔쌈양택님 여기 또 재연장 하셨고 그죠? 네. 우리 민트초코님 부자님 다 재연장 하셨잖아요. 6개월씩 다 재연장 하셨잖아요. 기존 회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재연장 하세요. 근데 신규 회원들도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데 많은 이제 무방 회원분들이 들어올까 말까 재고 있어요. 네.
그럴수록 여러분들 수익만 자꾸 놓치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난주에 추천당한 거 있죠? 대우PNC 우선주. 이건 지난주 금요일이죠. 네. 나가자마자 42% 수익 났고, 도산 EUP 이거 지난주 목요일날 나갔잖아요. 애니플러스 지난주 수요일날 나갔고요. 날짜 다 보이지 않습니까? 태양금속 우선주 지난주 화요일날 나갔고요. 하나 우선주 월요일날 나갔잖아요. 하루에 한 종목 밖에 추천 안 난다. 하루에 한 종목씩만 추천한다니까요. 왜 이거를 다 놓치시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증시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오르면 어떻게 돼요? 증시도 회복이 되고 종목들도 안정을 찾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북한 리스크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는 오해해 드릴게요. 네. 북한 리스크는 글쎄요, 네,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네. 북한이 요즘에 그 김여정 통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저는 그 얘기가 어떻게 들리냐면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려요. 정말 우리나라를 뭐 공격하겠다, 미국이랑 한번 붙겠다, 그게 아니라 전 이렇게 들려요. 우리 많이 힘들어요. 우리 정말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북한 리스크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태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그렇게 증시 한번 흔들었을 때 북한이 핵실험했었다고. 그래서 항상 올라왔어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최근에 대북주들은 올라가고 있지만, 물론 대북주들이 그래서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대북주는 오래 못 갑니다. 투정 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어서 그래요. 수익나무님. 경제 제재를 몇 년 동안 당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굶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네. 그럼 북한을 도와주던 중국도 지금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미사일을 쏠 돈도 없어서 미사일도 별로 안 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북한은 이제 크게 신경 안 씁니다. 네. 뭐 상세한 얘기는 오후에 더 해드릴게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들어오려고 망설이던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네. 지난주에 수익 낸 거 보여드렸죠? 네. 먼 것도 아니에요. 네. 지난주에 수익 난 거예요. 그리고 저기 뭐해도 망설이시는 분들은 저기 이따가 방송 끝나고 나면, 오전 방송 끝나고 나면 여기 회원분 중에 여기 매매일지 올려주신 분이 있거든요. 거기 사이트 그 수익 후기 자유 게시판 거기 들어가면 있는데, 우리 회원 중에 여기 올리신 분이 있어요. 보시면 3월달 있죠? 3월달부터 5월 말까지 코로나 폭락 나오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네. 그때 5천만원 갖고 하는 계좌가 30% 수익이 나서 1,700만원 버셨대요. 더 많이 벌었죠. 그죠? 근데 계좌가 또 있어요. 4천만원 넣어서 했던 계좌는 75% 수익 나서 3천만원 벌었어요. 두 개 합하면 5천만원이죠. 그리고 회원들이 혹시라도 이제 무료 회원들이 무방회원분들이 안 믿으실까봐 이분이 더 올려주셨어요. 네. 5월 말에 올릴 때 실제 매매했던 거, 뭐 동원수산, 효성OMB, 뭐 모나미도 있죠. 삼천리자전거 실제로 여기 있죠. 보시면 수익률이 아까 제가 90%라고 했는데 실제로 88% 났죠. 네. 하루에 40만원, 20만원 계속 돈 버시죠. 네. 5천만원 갖고 매매하셨는데 5천만원 버셨대요. 두 달 동안.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개별 장세 시작되면 여러분들 이분이나 우리 다른 회원들이 얼마나 수익을 많이 내시겠습니까? 회원들이 요즘에 매매일지 올려주신다고 얘기가 되게 많아요. 다음에 또 새로운 또 매매일지들을 많이 또 보여드리게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망설이시고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좋은 주식을 싼 값에 더 많이 사시고, 그죠? 네. 투자를 하셔야 되는 적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큰 적은 누구냐면요, 내 안에서 나를 막아서는 그 망설임이에요. 망설임, 불안감 때문에 망설이게 하거든요. 네. 그거부터 잘라버리시면 돼요. 좋은 종목들 막 함부로 자르지 마시고 그놈부터 제거해버리세요. 그럼 여러분들 반드시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매집을 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수익 나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고요.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일단 오전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후 방송은 제가 2시부터 네,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편안하게 일 보시고요. 이따 2시부터 네, 오후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그 아까 뭐 북한 얘기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증시가 방향이 어디로 갈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정말로 이렇게 갈지, 아니면 급락할지, 아니면 서서히 올라갈지, 또는 옆으로 횡보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일 보시고요. 이따가 네, 오후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장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